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내부거래감시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정보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사익편취 심사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지난달에 공정위가 사익편취 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제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이 사익편취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요. 예, 사익편취 규제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내부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 쉽게 말해서 총수 일가라고도 하는데 이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총수 이세의 회사에게 통상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앞으로 상당한 수익으로 낼 것으로 보여지는 사업계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상당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시키고 결국 총수일가에게 경제력을 집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익 편취 규제라는 것이 대기업이 내부 거래 통해서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걸 규제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개정 작업을 진행하셨다는 건데 개정 작업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근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한 내부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 기업 집단 한진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잇따라서 기업 집단 하이트진로, 기업 집단 효성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례가 축적되면서 사익편취 판단 기준이 정립되었고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지침을 통해서 법령 내용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려고도 했었는데 일부 지침 규정이 법령의 취지보다 엄격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작년에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 뭐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대법원이 그러니까 한진, 대한항공 그리고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 편취 사건에서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죠 당시에. 네.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부당한 이익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이제 심사 지침에 명시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판례를 통해서 정립된 그 판단 기준,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해서 이익을 제공한 주체나 객체, 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의도와 목적, 이익 규모와 기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총수 일가에게 과연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지침도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법원이 사익편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공정거래 저해성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총수 일가에게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런 사익편취 규제 취지를 확고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침에 담고자 합니다. 근데 뭐 법령보다 강한 지침이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도 같아서요. 그러니까 법령보다 강하게 네. 규정된 그 지침 내용은 그래서 어떻게 정비가 되는 걸까요? 네. 사익편취 유형 중에 물량 몰아주기 혹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몰아주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당한 내부 거래라고 보는데요. 법문헌보다 심사 지침이 더 엄격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정보를 수집해서 합리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계열사와의 거래가 합리적이어서 거래하는 경우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심사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정당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법에서 정하는 취지를 맞게 저희가 바로 지침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긴급한 경우로서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만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익 편취 심사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내부 거래를 통해서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걸 규제하는 지침인 건데 그걸 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침을 좀 손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냈던 것이고 이제 그동안은 그냥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본 사실만 있으면 그게 뭐 부당성 입증할 필요는 없었던 건데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법에 더 타이트했던 것을 조금 완화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번 개정이 결국 총수 일가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간 저희가 거친 의견 수렴 과정이나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저희도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단 기준과 범위를 명시하고 또 공정거래 저해성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례의 취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침 내용들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들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시면 부당한 내부 거래에 대해서 규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으로 불확실성이 감소되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 거래는 아마 기업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사익 편취 심사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향후 계획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4월 20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소중히 검토하고 개정 과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한 내부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기업들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내부거래감시과장이었습니다.